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죽이고 주인까지 다치게 했다는 소식을 저희 연합뉴스TV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사건팀 정인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이 사건이 지난 주말에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당시 한 여성이 소형견 스피츠와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 빌라에서 맹견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갑자기 나와 스피츠를 공격했는데요. 결국 스피츠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목격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요 장강아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 입마개는 당연히 하지도 않았고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방치를 해요. 줄을 딱 잡고서 나와야 되는데 안 잡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줄을 잡아 나와서. 네,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가해자가 명백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듣지 못했다고 피해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11년 동안 키운 반려견의 허망한 죽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영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약 15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요. 상당히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공분을 하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벌써 3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는데요. 네. 청원 내용의 핵심은 이 로트와일러가 사고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다른 이웃 주민의 갈색 소형견이 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게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사고 목격자이자 또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3년 전에 그게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그 사건이 여기서 똑같은 사고가 터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개가 만약에 갓난 아이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청원인은 당시 사고 이후 가해 견주가 한동안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목줄만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는데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맹견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현행 100만 원의 과태료를 10배 많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맹견 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강아지의 주인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네, 그제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숨진 강아지의 주인은 재물손괴죄 등 혐의가 적힌 고소장과 사고 당시 영상을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직원에게 보여줬는데요. 네. 경찰은 한참을 상담하다가 해당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고소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다고 고소인에게 말했고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까지 모두 알 수 없는 데다 현재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서에 방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결국 오늘 오전 다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 이 맹견의 주인을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인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터라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시 피해 견주도 다쳐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로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습니다. 견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고를 낸 반려견이 기존에 공격적 성향이 있었다는 걸 견주가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을 하는 건데요. 이번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로트와일러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4종과 함께 현행법상 맹견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사고를 내면 아까 말씀드린 과실치상만큼 법 적용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물보호법상 맹견과 외출을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사실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과실치상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렇게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워낙 이 맹견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터라 이 예방 방법이 따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물림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매년 2,000명 이상이 개물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이 넘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 착용 여부를 따져보고 지자체 등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신분증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도 없고 또 맹견을 앞세워 위협하면 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개를 키움과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문화가 확산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서 의무화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아울러 5종으로만 맹견을 분류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들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가 필수인 관리 대상견에 포함시키는 등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방안이 서둘러 마련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반려견 1천만 시대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요.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사건팀 정인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